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 변, 전 뭐 이런 명절 음식도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 근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자칫 시원하다는 생각 때문에 식품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해서 제품이 변질돼서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올바른 식품 구매 방법과 보관 요령, 또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즐거운 명절 보내기 위해서 또 지금부터 분주하실 거예요. 장보기 준비하실 텐데, 이렇게 장보기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많은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트에서 구매한 식재료 중 냉동식품을 장바구니나 쇼핑카트에 오래 담아두면은 세균 증식 우려가 있어서 안전한 장보기 순서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가장 먼저 구매하시고, 다음으로 과일, 채소,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주류 제품은 소비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명절 차례상에 많이 사용되는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소비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달걀도 산랄일자를 확인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장보기 순서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 그 구매 리스트를 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장을 봤으면, 예, 이제 식재료 손질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안전하게 손질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토랑과 고사리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위해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5분 이상 충분히 삶은 후 몇 시간 물에 담궜다 조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란과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생닭 등을 조리할 때에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과 조리도구 등을 더욱 청결히 관리해야 하고, 특히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의 생닭을 씻는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명절 음식 만들 때 특히 식재료 위생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손질 요령 방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또 안전한 손질 요령 이런 것도 혹시 조금 더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이나 튀김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냉동 해산물 등은 해동을 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때 해동 방법이 중요한데요. 냉동식품을 잘못 해동할 경우 제품 내 세균이 급속하게 증식할 수 있어 사용하기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해동하거나 밀봉한 상태의 제품을 흐르는 물에 담궈 유수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 완자는 가운데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하고, 전, 튀김 등의 기름을 제거할 때에는 달력이나 신문 등을 이용하지 마시고 키친타올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뜨거운 음식은 되도록 2시간 이내로 식혀서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냉동은 해동을 하고 이제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게 좋고, 고기는 충분히 익혀야 되고, 조리된 음식 냉장 보관하고, 뭐 이런 거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명절 네. 음식은 뭐 다른 음식보다 좀 기름에 튀긴다거나 굽거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음식은 나트륨 섭취도 많고 열량도 높은 게 사실인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은 상에 올리기 직전 간을 맞추고, 햄, 어묵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물류는 미리 양념에 묻혀두면 채소가 숨이 죽고 수분이 생겨 간이 싱거워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열량을 낮추기 위해 나물류는 볶는 것보다는 데치고, 송편속은 설탕과 깨 대신 검은콩이나 밤, 팥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잡채를 만들 때 곤약을 넣은 잡채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무관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절 음식 혹시 뭐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웃으세요?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명절 식탁은 특별히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뭐 신경 써서 하실 것 같아요. 식약처에 아무래도 계시니까. 저희도 그 명절 음식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덜어서 먹고 되도록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 저희는 식단을 짜서 되도록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 역시 식약처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식단을 짜서 드신다는. 네. 근데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명절 음식은요, 이게 나중에 좀 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식도 하게 되고 음식 자체가 이제 기름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약간 더부룩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명절 음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먹는 것이 몸에 더 좋을까?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한 방법인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음식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접시에 먹을 만큼만 적당히 덜어서 먹고 되도록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빨리 먹으면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시고 저는 가급적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가급적 간장을 찍지 않고 나트륨 섭취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덜어 먹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천천히 먹고 간장 찍지 말고 좀 명절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뭐 명절이든 평소 때든 건강하게 음식 섭취하고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명절 음식은요, 이제 명절 그때도 그렇긴 한데, 이게 명절 지나고 나면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관 잘못하면 상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남은 음식들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꿀팁 있을까요? 네. 송편은 겉면에 참기름을 바르고 내부로 싼 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고 남은 나물이나 잡채는 종류별로 각각 팬에 가볍게 볶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과, 복숭아 등은 과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에틸렌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한 과일의 품질을 쉽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위, 감, 배 등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은 사과, 복숭아 등과는 가급적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우리 사무관님의 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게 추석 음식 만드시고 드시고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